안녕하세요, 노동식입니다. 오늘은 무지 무능인가 의도적 반역인가 하는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문재인 정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문재인 정권이 현재처럼 정치, 경제, 안보 모든 측면에서 좀 국정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죠. 어지럽고 지금 혼란이 심각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지금 굉장히 좀 국정이 어지럽고 그 다음에 상황이 심각하다는 거, 나라가 위기에 처했다는 거 분명한데, 이렇게 국정을 운영하는 도대체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 그 사람들이 좀 궁금해하는데 되게 이제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째, 이제 좀 문재인이 좀 한마디로 좀 무지, 무능, 한마디로 이제 능력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다는 이제 착각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는 이제 그런 설명입니다. 이제 말 그대로 이런 현재 같은 국정 혼란, 이 파괴적인 결과가 그들의 고의는 아니라는 이제 그런 이제 분석이죠.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그들의 행동을 이해를 합니다. 이제 사실 이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친노 친문 세력이 이제 그동안에 자기네들의 이제 뭐라 그럴까, 원래 뿌리라 할 수 있는 노무현 정권의 실패 원인에 대해서 분석한 게 보면 이제 그런 걸 어느 정도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제 한마디로 권력을 쥐었을 때 적폐 세력이라고 그러죠. 우파들을 너무 부드럽게 대해줬다. 노무현 그리고 김대중 정권까지 포함해서 그러게 너무 이제 봐주다 보니까 결국 우파들을 살려줘가지고 그들의 반격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이제 좌파 정권이 실패를 했다.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코 그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사실 많이 좀 했어요. 이제 그런 이야기는 좀 많이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노무현 정권 출신들에게서요. 이제 그런 그들의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현상 중에 하나가 고급 공무원 집단에 대한 불신이죠. 참여정부 초대 정책실장이던 이정우 교수, 경북대 교수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정우 교수가 참여정부가 고급 공무원 집단에 포획된 거, 한마디로 이제 그들에게 이제 사로잡혔다는 거죠. 그것이 정권이 실패한 핵심 원인이라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제 인식이 참여정부 출신들, 노무현 정부 출신들에게 거의 공통적인 인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게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문재인이 고의로 지금 나라를 이렇게 망치는 건 아니다. 이제 그런 식의 시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반대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국정 난백상에 단순히 집권 세력의 무능이나 무지, 착각에 의한 게 아니고 좀 의도적이고 계획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문제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재 집권 세력과 과거 좌파 정권의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 하는 걸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김대중 노무현 정권도 이제 좀 좌파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다고 봐야 되죠. 이제 김대중 정권 같은 경우에는 우파적인 속성도 정권 구성에서 좀 있었지만 그래도 좌파적인 속성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 현재 문재인 정권의 뿌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김대중 정권, 그리고 노무현 정권까지도 어떤 우파 정권들과 정치 철학이나 정책 방향, 노선의 차이는 있었지만 어떤 분명한 가치는 공유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건 뭐냐? 한마디로 이제 정권이 국정을 운영하는 기본 목표 같은 거였어요. 그게 뭐냐면은 부국 강병,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국방력 강화하고, 그 다음에 민생을 안정시킨다는 거. 한마디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삶을 개선해준다. 개선시켜야 되고, 안정화시킨다. 사실 이제 이런 가치였거든요. 이건 대한민국 만들어진 예대로 어느 정권이나 약간의 방향, 방법론 차이는 있었지만, 어느 정권이나 공유하고 있는 그런 기본 가치였다고 봅니다. 어느 정권도 이런 공통의 목표를 부인한 적이 없거든요.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이 점에서 분명히 과거 정권들과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같은 좌파라고 할 수 있는 노무현, 또 김대중 정권과도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는 근거가 대충 세 가지 정도입니다. 그건 첫째,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무시, 그리고 두 번째가 어떤 국민들의 평가에 대한 전혀 고려가 없다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면적이고 총체적인 체제 전복 시도. 이제 이 세 가지 정도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능이나 무지 착각이 아니라
의도적이고 계획적이다 이렇게 보는 근거가 이 세 가지라는 겁니다. 첫째, 이제 지속 가능성 문제입니다. 이게 뭐 지속 가능성이라는 게 이제 학문적인 개념이기도 합니다만, 여기서는 말 그대로 어떤 정책을 이제 펼쳤을 때 그 정책이 계속 유지 가능한가, 성과를 내 가지고 계속 실행할 수가 있는가 하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는 그런 지속 가능성입니다. 이 문재인 정권의 특징이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탈원전이거든요. 이제 대한민국에서 조금이라도 이성적인 좀 합의를 좀 검토하고 고민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이 탈원전을 현재와 같이 이렇게 폭력적인 방식으로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태양광이나 신재생 에너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것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죠. 하지만 그건 이제 어떤 단계별로 그 어떤 현실적인 조건을 여러 가지 기술 발달이나 고려하면서 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건데, 지금 현재 정권은 그런 고려가 전혀 없거든요. 탈원전 자체가 목표인 거예요. 가령 이제 노무현 대통령만 하더라도 원래 탈원전을 하려고 그랬었죠.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이 원자력 관련해가지고 쌓여있는 노하우가 사실은 상당히 장난이 아닙니다. 학자들도 그렇고, 우리나라 고급 공무원들도 그렇고, 이분들이 이제 어떤 관련된 정책 경험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쌓여온 노하우나 지식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이런 걸 가지고 설득을 하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자기 생각을 바꿨어요. 그리고 탈원전 정책을 포기하고 원전을 오히려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갔거든요. 사실 이게 대통령으로서 기본적인, 집권 세력으로서 기본적인 책임감과 이성적인 판단력만 있어도 이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현재 집권 세력은 그런 검토가 전혀 없습니다. 지속 가능한지 문제가 좀 그런 거 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탈원전 정책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전혀 상관없다는 그런 태도입니다. 만약 집권 세력의 핵심부에서 이 탈원전 정책이 어떤 현실적인 결과로 귀결될 것인지 조금이라도 고민한다 그러면 이런 태도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사실 대만이나 일본 등도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자고 하면 문재인 정권도 대충의 좀 뭔가 생각이 착오를 했기 때문에 현재 같은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계획적인 건 아니라는 걸 볼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과 외국의 탈원전 정책은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외국의 탈원전 같은 경우는 어쨌든 데이터 자체는 분명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정책 판단을 그냥 하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후쿠시마 사고 같은 큰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은 좀 성격이 달라요. 탈원전을 해야 할 만한 현실적인 조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게다가 이 문재인 정권이 이 전력 수요 예측,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만든 전력 수요 예측하고 이제 그걸 고쳐가지고 전력 수요 예측을 내놨는데, 이건 사실 전문가들이 보면 이건 거의 사기에 가깝다는 식의 평가를 해놓고 있어요. 전력 수요 예측이 실제보다 확 줄여놓은 거거든요. 그것을 맞추려고 일부러 절전 지시도 내리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건 뭔가 데이터 자체를 가지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탈원전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탈원전을 위해서 데이터 자체를 가공하고 왜곡했다고 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이건 의도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탈원전을 통해서 뭔가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을 합리화하고 국가를 발전시키고 그런 게 아니라, 탈원전을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다른 정책 같은 것을 무시하고 대한민국의 손해를 봐도 상관없다, 지금 그런 식의 태도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건 거의 왜곡, 사기에 가까운 거거든요. 그냥 착각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탈원전을 통해서 뭔가 정책 성과를 내겠다는 게 아니라 탈원전 자체가 이들의 목표다. 현재의 원전을 유지하면서도 속도 조절을 하고 탈원전은 이제 그런 큰 방향을 장기적인 목표로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거 가능하죠. 얼마든지 기술이라는 거 발달하는 거니까.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에너지 정책의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탈원전을 하는 게 아니라 탈원전을 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뒤집어 엎고 바꾸는 그런 식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들이 추구하는 정책이라는 게 탈원전뿐만 아니라 다른 정책들도 정책을 통해서 뭔가를 효과를 얻겠다는 게 아니라 그 정책 자체를 일단 실현하는 게 목표 아닌가, 이런 식의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진짜 목표는 다른 데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나라를 부강시키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게 아니라 다른 데 목적이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들이 하는 게 현재와 같은 국정 난백상이 뭐 무진한 착각, 오류 뭐 그런 게 아니라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거다고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가 이들이 평가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모든 정치 세력은 이제 집권이 목표죠. 뭐 어느 정치 세력이나 뭐 그렇게는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뭐 이 집권 이건 그거 정권 재창출을 다 포함하는 건데 이 정권 재창출은 그 정치 세력이 집권한 정치 세력이 평상시에 보여준 어떤 실적 어떤 결과물을 냈는가 여기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호의적인 이제 평가를 내렸을 때 집권이 다시 연장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하는 거 보면은 이들은 유권자의 평가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단적인 사례가 소득주도 성장. 그것이 그냥 경제 파탄이거든요. 지금 경제가 심각하다는 것은 아마 뭐 극소수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 외에는 다 인정하지 않겠느냐. 사실은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도 극소수만 빼면은 정말 극소수. 지금 이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심지어는 문재인의 경우도 지금 요즘 그 발언하는 거 보면은 말은 다르게 하지만 초조해한다는 느낌을 저는 받는데 그거 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심각하다는 거. 사실 이제 그 최저임금 이야기인데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렇게 2년 연속 이렇게 10몇 %씩 두 자리 숫자 이거 최저임금 올리는 사례가 없어요. 이건 아무리 소득주도 성장이니 어쩌니 해도 이것은 기본적으로 조금이라도 이성적인 판단력이 있는 사람은 말이 안 된다는 걸 이거 모를 수가 없거든요. 이건 이 사람들이 서로 이 사람들은 모른다 해도 대한민국의 그 고위 관료들, 우리나라 고위 관료들이 그렇게 바보들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날고 긴다는 사람들이고 그 전 세계 대한민국이 전 세계 10위권 국가인데 10위권 국가에서 최고급 인재들이 모였는데 그 고급 공무원 집단들이 그렇게 무식하고 멍청하겠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정책이 나라 망하는 정책이라는 거 이 사람들 알아요. 대부분 특히 경제 관료들은. 우리나라 그 고급 공무원들 욕도 많이 합니다만 그래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집단이 그 고급 공무원이라는 것도 좀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정권은 바뀌지만 공무원 집단은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고 어떤 식으로 해서 발전해갖고 어떤 식으로 유지가 돼야 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한 정권이라 그러면은 고급 공무원들이 하는 말에 설득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말도 전혀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판에 귀를 닫고 무작정 자기들의 주장을 밀어붙이는 거거든요. 이건 이제 그렇게 되면 밀어붙이는 거야 좋은데 그 성과는 필연적으로 경제가 망하는 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미 드러났고 얼마 전에 장하성 결국 갈아치웠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뭔 이야기냐면은 더 이상 뭐라 그럴까 비판을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걸 본인도 알거든요. 경제가 실패하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도 정책은 노선을 바꾸지 않습니다. 기업 오너 수사하죠. 오너를 죄를 저질러서 수사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기업 오너를 때려잡기 위해서 수사한다는 거 누구나 봐도 짐작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리고 반기업 때려잡는 거, 신노동 이런 모든 것들도 경제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건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문제도 지금 그렇게 여러 가지 회계 문식이니 뭐니 합니다만 굉장히 좀 상황이 뭐라 그럴까 이 정부가 반기업적인 정책을 취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이 또 얼마 전에 그랬죠. 성장보다 성장이라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많았다. 성장 자체를 부인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한 적도 있었죠. 그거 공식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장하지 않아도 된다, 상관없다. 사실 국가 경제가 파탄이 나도 상관없다는 그런 선언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경제라는 것은 자전거 타는 거랑 비슷해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고 즉 성장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제자리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건 그냥 너무 당연한 상식입니다. 근데 문제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성장을 부인하는 듯한 그런 메시지를 발언을 합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가? 다른 경제 체제를 만들겠다는 이야기거든요. 뭐 그 과정에서 국민들 뭐 죽고 막 망하고 막 그냥 길거리에 내쫓기고 막 자살하고 가정 파탄 나도 실은 상관없다는 그런 인식입니다. 자신들의 정책이 무슨 결과로 귀결이 되더라도, 그리고 유권자들이 그런 결과에 대해서 무슨 평가를 하더라도 상관없다. 오불관한 우리 내 마이 웨이 가겠다. 그 이야기거든요. 이게 뭘 말하는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이들의 그 현재 국정 난맥상에 의도적인 거라는 걸 주는 뭐 판단하게 된 근거가, 이들의 변화라는 게 추진하는 변화가 지나치게 전면적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안보, 뭐 정책 변화가 대한민국 역대 정권이 기본적으로 유지해왔던 기본 틀을 전면적인 방식으로 부인하고 있어요. 점진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전면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급격하게 일거에 다 뒤집어 엎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원래 정치 세력이라는 게 집권하기 이전에 야당 시절에는 뭐든지 다 반대를 하기 마련이죠.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이제 어떤 존재감을 드러내고 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집권 세력 여당을 공격해야 되니까. 하지만 일단 집권한 뒤에는 이 정책 뭐라 그럴까, 추진에 정책이 실현하는 데 있어서 신중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권력을 유지해야 되니까. 이것은 정치 세력이 그 집권하기 전하고 집권한 뒤에 말이 달라졌다 그러는데, 이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사실 욕을 만한, 꼭 요기할 사안은 아닙니다. 국정 운영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야당 시절에 했던 이야기 그대로 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죠. 결과가 어떻게 되든 질러내는 것이고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결과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정 운영 기조를 바꿔 나간다 해도 범위, 속도는 나름대로 좀 조율을 해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면적인 것보다는 일부 부분에서 그 변화를 시도해 보면서 그게 성과가 나면은 다른 부분을 확대하고, 속도도 굉장히 신중하게 조절해 나가고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이건 전 세계 어느 나라나 공통적입니다. 딱 한 가지 경우만 제외해놓고, 그 딱 한 가지 경우가 뭐냐? 말 그대로 그냥 나라를 뒤집어 엎고 바꾸고 혁명하고 반역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경우 외에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 시스템을, 기존의 시스템을 통째로 뒤집어 엎고 정체성을 새로 만들어간다는 노선을 정하지 않은 이상에는 이런 전면적이고 급격한 이 변화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현재 지금 그런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현재 문재인 정권의 국정 운영 기조를 이대로 유지할 경우에 국가적인 파멸은 필연입니다. 당연히 이들은 어떤 형태로건 권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만약 권력을 잃을 경우에 어떤 결과가 될 것인가? 과거에도 정권이 교체되면 물론 당연히 후유증이 있습니다. 이전에 정권을 책임졌던 사람들이 감옥에 가고 그런 일, 박근혜 정권이 대표적인 게 있습니다만 그런 일이 당연히 발생합니다. 하지만 현재 문재인 정권이 권력을 잃었을 경우에 그 후유증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상 어느 정권보다 더 심각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들이 현재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는 밀어붙이고 있는 국정 운영 기조도 그렇지만, 특히 김씨조선, 북한과의 관계는 말 그대로 외환죄, 여적죄, 한마디로 반역의 혐의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겁니다. 반역이라는 건 이건 그냥 보통 그냥 그런 범죄가 아니에요. 간단히 말해서 사형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정치 세력으로서의 운명은 두 번째고, 이들 개개인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 것인가, 좀 의문스러운 그런 점이죠.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그걸 모르겠는가? 압니다. 모를 수가 없죠. 그렇다면 애초부터 이 사람들이 현재 이거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방향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도하는 것인지 이것이 좀 짐작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들에게 다른 선택의 길이 없다는 겁니다. 죽으나 사나 단 하나의 길, 밀고 갈 수밖에 없다. 그건 바로 이제 전면적인 레짐 체인지고, 그 레짐 체인지는 첫 번째, 민주적인 정권 교체 안 하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두 번째, 전통적으로 우방인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도 완전히 단절을 하겠다. 이 두 가지 전제가 기본 요소가 깔려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 두 가지가 실현되지 않는다면 이들은 목숨을 유지하기 어렵다. 저는 좀 그렇게 봅니다. 바로 위에서 이상 말한 것이 현재 이 문재인 정권의 국정 난맥상이 단순한 무지나 착각, 운음 이런 것 때문이 아니고 철저한 레짐 체인지 청사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계획적인 행동이다. 그 결과다. 이렇게 보는 이유입니다. 집권 세력 전부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절대 아닐 겁니다. 그럴 수가 없죠.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협력이 이루어질 수도 없는 거고. 이런 생각을 하는 생각과 계획을 갖고 있는 그룹은 아주 소수일 거라고 봅니다. 극소수일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집권 세력 전체의 행동과 시청 방향은 이들 소수에 의해 결정되고 하달되어서 실제 정책으로 실현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하다고 보는 겁니다. 감사합니다.